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상사와 부하의 궁합보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직장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업무는 조금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직장에서요, 생활하기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 감옥살이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보기 싫은 사람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4종류의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하 직원이라면 어떤 스타일의 상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즉,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상사, 일명 똑부형 상사. 두 번째, 똑똑하면서 게으른 상사, 일명 똑기형 상사. 세 번째,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상사, 즉 멍부형 상사. 네 번째, 멍청하면서 게으른 상사, 멍게형 상사.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의 상사를 선택한다면 네 부류의 상사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상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상사가 최고의 상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요, 부하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사의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상사, 즉 똑부형 상사입니다. 똑부형 상사는요, 똑똑해서 일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잠시도 몸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하 직원들도 덩달아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하를 숨막히게 하는 상사입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일을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한테 할당된 업무보다는요, 과도한 열정에 의해서 부하 직원들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는 것이 많고 부지런해서요, 아래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상사, 똑개형 상사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상사를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똑똑하나 게으른 면이 있어서 중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핵심을 정확히 잡습니다. 부하 직원들은요, 다소 일이 많아도 일을 배울 기회가 많고, 그리고 그 책임자가 코치를 잘해줘서 일을 제대로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하 직원들은 이런 상사를 좋게 평가합니다. 똑개형 상사는 다소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상사가 부지런하지 않으니까요, 직원들이 눈치를 덜 보고 회사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 똑개형 상사는 회사 규모가 작거나 직급이 낮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상사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직급이 높아졌을 때 똑개형 상사는 가장 인기 좋은 상사입니다. 셋째로는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상사, 즉 멍부형 상사입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는요, 쓸데없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엉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려보지만 신념이 대단히 강합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요, 부하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아래 사람들도 쉬지 못하고 몸만 고생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들은요, 어차피 다시 해야 할 일 대충대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같은 일을 해도요,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상사나 부서가 바뀌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신념 있는 이런 몽부형 책임자가요,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넷째, 마지막으로요, 멍청하면서 게으른 상사, 즉 일명 멍게형 상사입니다.
최악의 상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무능한 만년 과장이나 복주 부동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상사가 이런 종류에 해당됩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성이 부족하고요, 통솔력도 없어 멍청하고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생활하기 편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상사가 바로 이 멍게형 상사입니다. 멍게의 상사는요, 정확한 지시를 해주지 않아서요, 부하 직원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멍게형 상사 밑에서는요, 성장도 발전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들은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사가 근무할 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부적을 못 읽는 귀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요, 부적을 못 읽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책 없는 게 바로 신념이 있는 멍부형 상사가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멍부형 상사한테 꼭 필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잘하면서요, 안 하는 마누라보다는요, 요리를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마누라가 더 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역에 보면요, 음과 양이 나옵니다.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습니다. 상사의 궁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사와 어떤 부하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좋게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상사와 부하의 궁합관계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요, 위쪽이 상사고 아래쪽이 부하입니다. 자, 그러면 궁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똑똑하고 게으른 부하직을 만났어요. 이럴 경우 상사가 가구입니다. 그렇지만 똑똑하고 게으른 부하직은 불평불만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직을 만났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요? 예, 상사가 갈구지만 부하직원은 너는 찢어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직을 만났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절친궁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대형 사고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네 번째,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직을 만났습니다. 갈굽니다. 부하 직원이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똑똑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만났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요? 상사가 조집니다. 부하 직원은 임기응변으로 대응합니다. 두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만났어요. 상사가 조집니다. 부하 직원은 그냥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합니다. 세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만났어요. 상사가 조집니다. 부하 직원은 그냥 숨막혀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네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만났어요. 상사가 조집니다. 부하 직원은 맞짱 떠버립니다. 다음은요,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똑똑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만났어요. 요청만 합니다. 부하 직원은 건성건성합니다. 다음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만났어요. 어떤 조합이 성립될까요? 그렇습니다. 고요한 평화 찾아옵니다. 매너리즘의 극치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조직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바로 이 조합입니다. 세 번째요,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만났어요. 상사는 요청만 합니다. 부하 직원은요,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만났습니다. 그냥 업무를 맡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합니다. 방임주의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똑똑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지켜봅니다. 부하 직원은 왠지 불안합니다. 상당한 두뇌 싸움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만났습니다. 상사는 지켜봅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를 천사라고 착각합니다. 세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만났습니다. 상사는 가르칩니다. 부하 직원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 만났어요. 어떤 조합이 성립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생활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똑똑하면서 게으른 상사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직원을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합에서 가장 위험한 궁합이요, 바로 이겁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상사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부하가 만났을 때 대형 사고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와 부하가 만났을 때 매너리즘의 극치가 바로 이 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똑똑하고 게으른 책임자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직원을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요, 직급이 높아지면요, 똑부형 상사보다는 똑개형 상사로 리더십을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똑개형 상사가 게으르다는 것은요, 실행력이 떨어지기보다는요, 세상까지 다 보면서도요, 전체적인 큰 것을 보기 위해서 모른 척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서 마무리하자면요, 최악의 상사는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의 상사입니다. 즉, 멍부형 상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상사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상사가 최고의 상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상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나쁜 상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완벽한 상사는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요, 좋은 상사가 있으면요, 서로 궁합을 맞춰가면 되고, 대책 없는 상사는요, 대책을 세워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상사 관리를 잘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만한 직장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